이번 시간에는 설비 점검 및 유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비 점검 및 유지 계획은요, 안전운전 계획의 두 번째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제가 설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하는데 이 설비에 관련되는 것들이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PSM이 들어왔을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장치산업들이,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지어졌던 장치산업들이 설계 수명인 30년이 넘어갔을 때 많은 정비 보수가 필요하고, 그 정비 보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시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화학 설비로부터 유해 위험 물질이 화재 폭발 누출로 근로자나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 이 사고를 중대 산업사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당시에 중대 산업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수를 셌더니 대한민국은 1위 나이지리아, 2위 중국, 3위 대한민국이 이 나이지리아와 중국 이후에 있는 3위에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산업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는 공정안전보고서라고 하는 인허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안전보고서는 설비에 관련되는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설비에 관련되는 사고 사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다른 타사의 사고 사례입니다. 2020년에 탈할 공정에서 이 가스 디텍터가 알람이 울렸고요. 이 알람을 확인한 결과 보온재 하부에 있는 배관이 부식돼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도 화학물질에 의한 이런 누출 사고가 가끔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보온재 밑에는 수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배관이 부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설비로부터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게 중대산업사고고요. 특히 이 중대산업사고는 설비,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보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기준이 바로 설비 점검 및 유지 보수 계획입니다. 우리도 이 사고를 보면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요. 특히 이 외부 부식은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온 도장이 스펙이 불량이 발생한 경우, 보온재의 재질이 잘못된 경우, 도장의 도막 두께가 불량한 경우, 도장의 전처리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보온재의 외장재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운전 조건이 원래 설계 의도를 벗어나서 조금 더 이탈한 경우, 보온 외장재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분이나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특히 해풍의 영향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설비에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비에 대해서 이 시설 및 장치 등이 최초 설치 시부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설비 점검 및 유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설비 점검 및 유지 계획은요, 그림과 같은 트렌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2000년대 이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유지 보수를 하는 사후 보전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경제 손실이 아주 크겠죠. 그래서 두 번째 2008년도 이전에는 경험에 관련되는 확률을 가지고 보전하는 이런 단계가 됐고요. 세 번째는 신뢰성, 그러니까 설계 수명 동안 고장나지 않는 확률 등을 확인해서 신뢰도 기반의 안전관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리스크 베이스드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위험에 기반한 검사에 따라서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게 지금은 최신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RBI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RBI는 아주 대표적으로 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위험도의 기준을 정하는데요. 그 위험도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그 피해의 크기를 가지고 함수관계를 엮어서 우리가 위험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설비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파손 빈도와 파손에 관련되는 이 경제적 손실을 가지고 저희가 리스크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럼 파손 빈도는 어떻게 나오냐? 두께, 장치에 대한 연령, 부식에 대한 여유, 부식에 대한 속도, 운전 압력과 온도, 설계 압력, 그리고 검사 횟수와 유형에 따라서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인허가입니다. 이 인허가는 설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점검 계획에서는 이 설비에 대한 점검을 잘하기 위해서 설비 점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계획서에는 점검 설비의 이름이나 번호, 우선순위에 대한 등급 번호, 그리고 점검에 대한 주기, 점검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 점검에 대한 방법, 적용 코드나 관련되는 허용 코드, 그다음에 계획의 승인 및 배포 사항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장치검사나 아니면 개전을 검사하시는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핵심 사항은 인터뷰할 때 주로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비의 검사, 보수, 유지 지침은 안전보건공단이나 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그 다음에 설비의 점검, 검사, 보수 계획, 유지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방 정비가 잘 되는지, 설비의 검사 목적은 예방 정비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주의가 설정되면 이에 따라서 검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 절차서에 반영되는지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절차서, 설비에 관련되는 절차서, 운전이나 검사 주기나 윤활유의 유무례 등가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요. 절차서와 잘 매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면은 검사 주기를 결정한다.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에서는 지금 리스크 베이스드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위험도 기반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번부터 12번까지는요.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비 점검 및 유지 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안전작업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